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나란히 빨간불 켜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었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까지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조금 더 탄력적이었죠. 이 오름세 쭉 이어가주면 좋겠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FOMC 발표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짙게 깔리면서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혼조세가 이 관망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는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잘 찾아봐야겠죠. 오늘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이주현, 하채기, 김선윤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부터 해주실까요? 예,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약보합 번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좀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1선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1선에 안착을 해준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21선에 대한 각도가 하방각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다시 지수를 좀 조정으로 좀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는 이게 지수의 좀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FOMC 쪽에 있어서의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특별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점도표 사항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국채금리에 대한 영향,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변동성 지수예요. 변동성 지수가 최근에 저점을 좀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하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수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30분 봉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저점을 좀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하락세 기형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급반등도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뭐 거래 대금은 감소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거래 대금이 좀 감소가 되면서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나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 예탁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15일 기준으로 해서 2조 1천억 대까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60조 대를 하회했다가 다시 66조 대로 좀 복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종장부 또한 마찬가지로 좀 소폭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그런 자금은 여전히 좀 풍부하다. 지금 유동성은 풍부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연장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투자 전략도 같이 전해주시죠. 예, 오늘은 뭐 마찬가지로 FOMC 눈치 보기는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오늘 한 번 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들어갔던 종목군들 혹은 손실이 보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현금화, 시장이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좀 일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업종별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이나 유통주들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건설 쪽이라든가 유통, 철강 쪽, 뭐 화학 이런 쪽에 있어서는 계속 순환매가 좀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성장을 좀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순환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주도 뭐 중기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유통주도 마찬가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가격의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철강주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부정시에 좀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여전히 낙폭과대형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T 소부장 쪽,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이쪽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5G,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어제 좀 GM 쪽의 이 부분들 때문에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 때문에 좀 밀려내려온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시장의 흐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수급 개선주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수급 개선주로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IT 쪽 섹터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익 개선치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유통 섹터들에 있어서 신고가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7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느덧 주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진 긍정적인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이 됐는데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까지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어제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슈로 이 혼란을 좀 야기하면서 2차 전지주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인 FOMC 회의 결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오늘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방향이 갈렸는데요. 삼성전자 0.1% 하락, SK하이닉스 0.36%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네이버 0.78%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2,500억 원 규모의 지분 맞교환하는 협약을 체결했죠. 양사의 지분 교환은 오늘 이뤄집니다. 네이버 0.78% 오른 38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화학이 추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폭스바겐 발 쇼크에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도 2.5% 하락하면서 86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네요. 셀트리온만 0.17% 소폭의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 0.2%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비교적 그래도 선방을 해줬던 삼성 SDI는 오늘 0.8%가량 빠지면서 67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14% 하락하면서 3,062포인트, 코스닥은 0.07% 하락으로 939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들, 삼형제들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시밀러 항체 의약품 트록시마에 대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0.46% 하락, 펄어비스도 0.8%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0.98%, 1% 가까이 오르면서 51,4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시젠이 0.5%가량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파란불이 훨씬 더 많습니다. SK 머티리얼즈 0.7%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장 하락 며칠 못했는데 오늘도 2차 전지 같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CJEN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최근의 흐름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네요. 0.7% 하락하면서 96,1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일단 하락으로 파란불을 켜놓으면서 양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와 또 종목 시그널들 같이 주실까요? 네,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FOMC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요. 그게 크게 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이슈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도 그런 느낌이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유럽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이라든지 아시아 증시라든지 이런 애들도 크게 시장들이 무너지려고 모양을 만들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인 상승 내지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유지를 할 가능성의 차트 모양을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바닥을 좀 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아마 우상향으로 트는 모양새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3,500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쪽으로 아마 맞춰지면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여주는 것 같고 유럽 시장은 경기 회복 기대감, 나스닥 다우도 특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미 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정받아서 다시 위로 올릴 수가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반등을 주는 모양새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무리하면서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일단 여전히 저는 계속 우상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요. 아침서부터 조금 밀리기는 하지만 전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차트 모양을 보면은 나쁜 모양은 없어요. 상승 후 행복.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 시장, 중국 시장 바닥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 맞춰서 FOMC 끝나면 다시 우상향으로 맞춰지겠죠. 그래서 한번 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3,200 쪽으로 정고점 쪽으로 아마 맞춰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흔들리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소비주 관련주들 저점 매수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도 장중에 매도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제 장 끝나고 보니까 다 플러스로 다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확인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얘네들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종가상으로는 장 마감까지 해서는 계속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지금 오늘서 아침서부터는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코스닥도 조금 나오고 코스피도 나오지만 그 종가상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매도세를 가세하지를 않고 금융투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오늘 FOMC가 마감이 된 이후에서 중국 시장이 우상향으로 한 번 더 트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나라 시장들도 종목들이 정신 차리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종목은요. 녹십자 렉셀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자, 녹십자 렉셀. 자, NK 세포치로 저도 녹십자 쪽에서 녹십자도 좋아하고, 녹십자 셀도 좋아하고, 랩셀도 좋아하는 종목인데, 과거에 바닥 있을 때서는 많이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요즘에는 이제 제약주들을 잘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또 많이 또 올라오는 흐름들을 2월 말서부터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슈가 있죠. 아티바모크 2조 규모의 NK 파이프라인의 계약에 대한 체결에 대한 이제 기사가 15일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미국 관계사에는 아티바, 그래서 미국의 MSD의 2조 원 규모 기술 수출 사실의 재부각 강세, 이제 이런 기사들인데, 그 카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NK 세포, 세포 치료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세포치료제 카티 제품보다 이게 장점이 많고 좋다라는 얘기 이제 기사죠 결국은. 근데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그 2조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NK 세포 계약 중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계약 규모라고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아마 이슈가 돼서 전날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또 오늘은 좀 약하네요, 그렇죠? 어제 이제 N자 목표치만큼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눌리는 것 같은데 시장도 지금 약간 찌글찌글하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국적 제약사 중심으로 NK 파이프라인 확보 경쟁이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녹십자 랩셀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NK 세포 기술을 보유했다. 먼저 이런 이제 기술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움직였던 건데 이게 이제 제약주들이 주도주가 되었을 때 강했을 때에서는 이런 기사 나왔으면 벌써 짬성아까 두 번, 세 번을 갔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이제 제약주들이 힘을 못 쓰니까 뭐 대형주들의 셀트리온도부터 해가지고 한미약품부터 해서 얘네들이 힘을 못 쓰니까 아마 주가의 그 호재가 연속적으로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서는 이제 매매적인 접근에서는 차트 모양도 나쁘지 않고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9만 원 정도만 잡고 공략을 조정 시에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목표치는 한 12만 원 정도의 목표치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그러면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하시면 되고 공략하시는 분들은 조정 시 공략을 해볼 수는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한빛소프트입니다. 한빛소프트 게임주죠. 자,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는데 오히려 지금 게임주들이라든지 엔터주의 흐름들이 강해요. 제약주들보다는. 이게 이렇게 된 지가 벌써 한 몇 주 됐죠? 한 3, 4주 됐을 겁니다. 이런 기조로서 지금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게임주 쪽에서 한빛소프트, 아프리카TV 오늘도 좀 강한 종목들, 몇몇 종목들이 보이는데 자,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 급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올해서부터 이제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판호 접수 재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기대감을 갖고 종목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종목은 그냥 그 기대감을 붙여놓고 그냥 기대감이죠, 뭐 결국은. 뭐 나중에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보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치는 일단은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움직이면은 7,500원까지는 보입니다. 7,500원 정도의 목표치는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라 7,5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목표치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밀릴 것도 생각을 하면서 손절 라인은 한 5,400원 정도 잡고 그래서 밀리면 좀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지금처럼 떠있을 때서는 공략보다는 일단 관망. 근데 이게 많이 밀리면 매수 관점 그런 식의 이제 매매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세아베스틸인데요. 세아베스틸은 제가 작년 들어서부터 바닥에 있을 때부터 잘 째려왔던 종목이었고 올해 1월달서부터 이제 계속 여기저기에서 이런 종목이 좋다. 철강주가 좋다. 그래서 이제 하나 안 올라간 종목인데 그 종목이 바로 세아베스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추천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도 세아베스틸을 추천했는데 27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인데 27일 날 이후에서 잠깐 밀렸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수익률이 대략 27%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바닥주다 보니까 조정을 잘 받지는 않아요. 좀 조정을 내려오면 싸게 사볼 만도 한데 어쨌든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 목표치는 여전히 2만 원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2만 원까지는 여전히 살아 있고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철강주는 다 갔어요. 이 바닥에 있었을 때 세아베스틸 하나만 안 가고 뭐 동국제강도 가고 뭐 고려아연도 가고 현대제철도 가고 포스코도 가고 다 갔는데 요거 하나만 안 가 있길래 그래서 작년 이미 10월 달서부터 현대제철은 뭐 작년 뭐 7월 달, 6월 달 현대제철 이미 작년 7월 달, 10월 달 이미 다 출발을 했는데 세아베스틸 하나만 움직이지 않았길래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조정받으면 공략은 가능한데 2만 원까지 목표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움직이는 이유는 올해 그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기사가 작년부터 올해 특히 2월 달에 좀 많이 나왔고요.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기대감과 그다음에 글로벌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죠. 왜냐하면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중국에서 이미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들,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들 다 상승하고 있고 실제로 그 코로나에 대한 그 예방 백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은 더욱더 고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이버스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종목은 항공주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 자, 일단 뭐 미국의 이제 항공주들의 흐름들이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어제, 오늘 뭐 TA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저가항공주들뿐만 아니라 항공주의 흐름들이 그 역시 코로나 이슈가 이제 살살 이제 좋아지는 흐름 속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행 관련주라든지 항공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래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들은 4,000원 이하에서 4,000원 이하 그리고 3,750원 정도 저점 매수 해보시고 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천냥봉이 떴습니다. 그래서 천냥봉이 떴던 종목들 이렇게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은 조정 시 잘 매수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순절 라인은 3,500원, 목표치는 5,000원 이게 보면서 앞으로 코로나 예방 백신의 그 효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계속 효과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눌렸었던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못 갔던 항공주, 뭐 백화점, 호텔, 면세점 등등 이런 종목들 모두 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에어부산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략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오늘의 도전 종목 에어부산이었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시장 오늘은 좀 파란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3% 그리고 코스닥 0.13%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 초반 지금 오늘은 양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주원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 텐데 우리 이주원 전문위원의 도너 리포트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성사료가 지금 14% 점점 더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 종목 포함해서 나머지 종목 시그널들 같이 주실까요? 네, 우성사료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월요일 날 이제 진입을 한 종목인데요. 그 월요일 날 오후에 이제 대북 관련주들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뭐 비료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이 이제 대북주들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성사료가 도너 리포트에 이제 포함됐던 이유가 이제 단기간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팜스토리라든지 KPMU라든지 이제 이 비료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이 좀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성사료 역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실적 역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가 이제 4,000원인데 4,000원을 지금 달성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좀 대량 물량 체결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꺾이지 않는다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나온 거래량을 봐서는 잘하면 이제 전고점 부근인 4,100원 여기를 잘 소화해 준다면 상한가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4,000원 정도, 3,990원 정도를 익절가로 잡으시고 한번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보신다면 뭐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익절가 조금 넉넉하게 잡으실 분들은 한 3,900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고 지금 수익권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가 처음으로 나오는 종목이고 거래 대금, 뭐 거래량 뭐 크게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한번 일절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뭐 문의 주신 종목들 중에서 두 번째 종목인데요.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도 월요일 날 이제 오후에 하는 저희 서울경제TV 더하기 거기에서 이제 주유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기료 인상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관련돼서 이슈가 한번 나왔습니다. 전기료 이제 인상 불가피하게 이제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원자력을 돌려서 사용하던 값싼 전기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그렇다면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이 된다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작년에 적자를 쭉 지속하다가 작년에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유가랑 굉장히 이제 밀접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유가가 굉장히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던 그런 유가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력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실적 전망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유가 지금 64달러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기료 인상을 한다면 그런 마이너스 날 수 있는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하게 추격 매수 절대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천천히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한 24,000원까지는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충분히 조정 나오고 나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이런 상승 파동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 차트를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요. 2016년 고점 이후로 계속 하락만 내려오던 종목이 지금 월봉이나 주봉이나 일봉 보더라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 크게 들어오면서 일단 파동이 크게 하나 나왔다는 것은 이제 바닥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온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여기서 밀려 내려오는 것은 눌림이다 생각하시고 최대한 싸게 저점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 들어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조금 긴 흐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너무 큰 기대 수익률 가지지 마시고 한 10% 정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6,500원 정도, 그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요.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TS 인베스트먼트 도노 리포트에 들어간 지 조금 되는데, 이제 2월 한 말쯤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기간 조정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크래프톤 이제 IPO 이슈가 이 종목의 모멘텀이다. 그래서 5월쯤에는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주 IB와 TS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주 IB가 이제 급등 나오면서 TS 인베스트먼트 좀 따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어저께부터 약간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TS 인베스트먼트는 도노 리포트의 목표가였던 5,000원 지금 발당하면서 한 25% 정도 수익률이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너무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보유 중이시라면 입절가 잡으시고요. 원래는 5,000원이 이제 목표가인데 한 4,900원 정도, 3% 정도는 여유를 두고 이렇게 입절가를 잡으시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좀 더 가져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VI가 걸려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크게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입절가 조금씩 올려가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조금씩 챙기시면서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노리포트 오늘장 내일장 2시 30분 정도에 새로운 종목들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들어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신다면 좋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 한화시스템즈인데요. 한화시스템즈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좋은데 문제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는 부분은 좋게 보이지만 요 추세를 이탈한다면 굉장히 좀 크게 밀릴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여전히 존재하고 실적도 계속 상승할 거고 매출도 계속 상승할 거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고도 좀 더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밸류 부담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급적 접근하지 말자. 그리고 조정이 충분히 나와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시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SK텔레콤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이 매매 시그널에서 질문 주셔갖고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흐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SK텔레콤 가지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27만 원까지는 그냥 보유하시고 아마 거기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더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은 종목이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한번 매수가 손절가 잡으시고 가져가 보신 다음에 이 추세대 상승 흐름대로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주원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바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 시그널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 사료 쪽 이 관련주들이 좀 강합니다.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이었던 이 한일사료 오늘 5%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도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과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오늘 우성사료, 한일사료 강세를 좀 보고 있고 거기다가 또 현대사료도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 KC피드 같은 경우는 사료주이긴 한데 마켓컬리하고 같이 연관해서 좀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테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는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원자재 가격에서 곡물 가격 상승 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번에 한번 움직일 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동남아에서 또 국내에서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관련해서의 이슈가 좀 붙어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초입 단계에서 사료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2,200원이라고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돌파를 하면은 더 위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테마가 어떻게 형성에 따라서 또 강도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2,200원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그 이후에 또 테마가 강하게 간다 하면은 또 목표가를 또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매매 시그널 종목은 GS건설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LH 문제가 좀 발생을 좀 하면서 이제는 이제 민간 주도 쪽으로에서의 좀 주택 공급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서 건설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흐름이긴 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또 이슈도 좀 붙어서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원에서 단기적인 눌림이 좀 들어오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21선 정도 내려온다 하면은 그 부근에서 한번 우리가 눌림목 공략을 좀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 위투제님 되겠는데 이 종목 같은 이제 게임 종목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하고 좀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고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모바일 게임이죠. 솔리테르, 트라이픽스 전이 누적 다운로드가 1,000만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서 뭐 한알령, 판호 이런 관련해서 뭐 이슈가 붙은 나가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투젠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작년 8월 달에 했기 때문에 한 1월 달까지는 아니 한 최소한 1년은 좀 봐야겠죠. 왜냐하면 1년 정도까지는 이 보호에서 물량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물량을 좀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1년 정도 안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 한번 공략을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뭐 현재가에서 24,100원인데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월 26일이었던 저점 23,200원을 잡으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도 한 60일선 조금 내에서 한 25,000, 한 200원 정도, 이 정도로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스 기술 투자가님 되겠는데, 최근에 좀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21선에서의 눌림을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급등한 종목들은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500원이었던 종목이 뭐 1,185까지 올라오면서 단순에 배의 가격대까지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손절 라인은 21선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21선을 깨게 된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61선까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1선에서 61선까지 봐도 여기에 9월달 정도의 가격대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지금 뭐 이런 투자 벤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IPO 관련해가지고 이런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21선을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한 1,200원 정도 또는 1,3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시기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이 김선희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선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보시면 시장이 좀 코스닥 위주의 상승 흐름이 그래도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모습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우선 무조건 대형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들을 좀 보시자면은 뭐 엔터주나 항공주나 여행주 등이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자면은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 제가 목요일날 추천드렸지만 이제 상승 흐름 여행주들 그리고 뭐 하나투어 마찬가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카지노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뭐 GKL 같은 경우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도 조금 요즘 들어서 강한 흐름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가운데서도 최근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뭐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익 중에 있는데 조금씩 상승을 좀 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좀 바닥에서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형주들 중심으로 우선은 외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 대형주 쪽에서의 시선의 이동 자체가 나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뭐 대형주 좋지만 바닥이라 좋아 보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빠지는 걸 봐서는 급하게 대형주를 무작정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바닥을 확인하고 달릴 준비하고 조금씩 달리고 있는 말에 좀 올라타는 게 맞다. 그래서 중형주 쪽에서의 경기 민감 수혜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CJ, CGV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강한 모습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뭔가 좀 활동적인 모습들, 중국과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보셔야지만 꼭 수익이 날 수 있는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매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주총이었어요, 주총. 네, 주총을 아침부터 진행을 좀 뭐 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래저래 이슈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 환원 정책이에요. 이게 이제 약속을 잘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당연히 네, 잘 한다고 얘기를 또 하고 계시고 상당히 좀 큰 규모의 40조 가까운 규모의 정책에 대한 약속을 조금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실적 개선도 뚜렷한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 주주 환원 정책이 점점 가속화될수록 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쿠팡이 최근에 뉴욕에 상장을 했는데 참 삼성전자랑 비교해 본다면 실적과 뭐 이런저런 매출과 또 글로벌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제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흐름에서 하나 조금 개인적인 예측을 해보자면 국내 증시 코스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외인들이 좀 더 인식을 하고 좀 매수 자체를 강하게 좀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좀 기관들이 국내 증시를 좀 많이 좀 끌어올리고 연기금도 조금 매수 가담을 좀 더 국내 증시의 투자 그 지분을 좀 올리는 흐름을 좀 보여야 되는 게 그렇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들 코스피에 상장시킬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저 같아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시키겠어요. 국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상황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들, 좋은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바이든 정부의 수혜를 좀 받는 쪽으로 본다면 뭐 5G 관련주들을 같이 좀 엮어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주도 이미 좀 움직이고 있죠. 최근 들어서 KMW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쪽 관련해서의 좀 흐름을 좀 생각해 본다면 관련 이슈로 좀 몇 가지 터져주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 좀 열어두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바닥은 바닥이다.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움직여요. 이 종목이 최근에 조금 움직임 자체가 천천히 다시 나오는데 시즌이에요. 완전 죽어있다가 움직이는데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 상황이 좀 심하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부터 말씀드려왔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 건 돈으로 뭐 할 것이냐. M&A 할 거다. 분명히 M&A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네. 그쵸? 근데 아니나 다를까 M&A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요. 영입을 했고 아마 해외 바이오 회사를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은 뭔가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 상당히 많은 자금들을 가지고 주가를 조금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현금을 보더라도요. 순이익 5천억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넘치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어떤 회사를 인수해서 좀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소식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 시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 위에 25만 원대 위로 좀 보여 계신 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단가를 좀 낮추신다거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홀딩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려볼 테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에요. 지분 교환을 했습니다. 네이버랑. 지분 교환 소식에 좀 강세 흐름인데, 득과 실을 따지자면은 뭐 사실 둘 다 득이긴 한데, 신세계 쪽이 조금 더 득이 많다. 이렇게 조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1%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좀 많이 좀 오르는 모습인데, 판매 채널 확대에 대한 포인트가 원체 좀 커지는 상황이라 그가 상당히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까지 더 갈 수 있느냐에 고민을 해볼 때 사실 현재 가격 구간 자체가 매물벽이 굉장히 좀 두꺼운 가격이긴 합니다. 20만 원대부터 한 22만 원 정도까지가 꽉 차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가격대를 뚫고 한 22만 5천 원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이 조금만 더 나와준다면 25만 원, 27, 8만 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가족은 그래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조금 중요한 자리긴 하죠.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하게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제 너무 최근에 급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이 종목 최근에 계속 보자면 작년 말부터 해서 21선 정도를 타고 이렇게 깼다가 반등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해서 그 흐름을 탄다면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는 20만 원 아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0만 원 아래 가격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아래대에서의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은 별다른 문제 없이 좀 대응을 하실 수 있고 괜찮은 수익도 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으니 여기까지 보시고 참고하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자면 오늘 이 종목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데요. 빅히트가 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엔터주들의 흐름이 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좀 상당히 좀 많이 느끼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25만원대 제한착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슬슬, BTS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최근에 공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지만은,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이 계속 커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보면은 그 엔터주들이 새로운 그 아이돌이랄까 새로운 그룹을 굉장히 좀 많이 좀 배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 자체가 또 굉장히 커지는 그런 좀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개인적인 판단은 엔터주들을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YG뿐만 아니라 SM도 그렇고 JYP 엔터도 그렇고 바닥에서 지금 올려칠 준비를 조만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 엔터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또 상반기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좀 많이 밀려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시 한번 좀 밀리는 모습인데 조금 오후장 들어서 안정되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유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네요. 코스피 0.7% 약세 그리고 코스닥 0.26%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개인만 역시 양시장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밀리지만 저희 전문위원들의 종목들 빨간불 잘 켜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